안녕하세요. 뜨르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목적은 낯선 세계를 만나고 배움의 여백을 열어두며 역사와 타자의 존재를 통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앙과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성찰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풍경으로의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자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신비로움을 느끼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자기 자신의 벽을 깨뜨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인문학 여행 이야기 네 번째이고 역사의 도시 교토 첫 번째 인문학 여행입니다. 역사와 예술의 도시 교토로 떠나보시죠. 교토 중심 지역만 탐방한다고 해도 꼬박 34일 정도가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교토를 둘러볼 계획이라면 일정상 무리가 따름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교토 탐방 일정을 이틀로 잡았지만 하루를 더 머물렀던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토는 역사의 도시이며 일본 문화의 정수가 담긴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이 13곳, 신사가 3곳, 성이 1곳 등 총 17군데가 있습니다. 무라이 야스히코의 교토 사적 견학에 따르면 교토 전체에는 사찰이 3030곳, 신사가 1770곳, 총 5000곳의 사사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교토를 역사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교토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며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토를 빠르고 쉽게 가는 방법은 JR 오사카역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급 산다바도, 신쾌속, 쾌속, 보통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열차를 타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칸센을 탈 경우에는 북쪽의 JR 신오사카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혹은 한큐전철이나 K안전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JR선보다 15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저는 2번은 JR 신쾌속, 1번은 한큐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교토 탐방에 앞서 교토의 역사를 간략히 더듬어 보는 것이 여행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교토는 794년 새로운 수도로 발전하기 시작해 약 400년간 헤이안 시대를 거치며 일본의 수도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교토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찰은 이 시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사찰의 수만 보더라도 교토가 얼마나 찬란히 발전했던 도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토는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기 전까지 수백 년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치 중심을 도쿄 즉 당시 에도로 옮기면서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되었고 교토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고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도쿄가 새로운 수도가 된 이후에도 교토는 공업화와 유적 개발을 통해 옛 영광의 일부를 되찾고 있습니다. 교토에는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소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교토역, 교토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교토 내 다양한 문화재와 옛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욤거리도 둘러보았습니다. 교토 여행은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 역시 버스 1일 패스를 구입해 이동했습니다. 교토역에서 출발하는 몇몇 버스는 관광지 중심 노선으로 설계되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역사의 도시 교토 탐방을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토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교토역 빌딩과 교토타워입니다. 교토역 빌딩은 JR 니시니온의 카라스마추오 출구 쪽에 위치하며 1997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설계자는 히로시로 여러 건축가들이 경쟁한 끝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토역 빌딩은 사천장의 유리로 된 외벽과 천장까지 뻗은 개방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교토역 빌딩에는 하늘광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몇 번의 에스컬레이터를 갈아타야 올라갈 수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외부에 있어 계단마다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171개의 계단에는 15,000개의 LED가 설치되어 계절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탐방객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밤에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굳이 교토타워에 오르지 않아도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어진 에스컬레이터의 풍경과 스카이웨이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사람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울리고 즐기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토역 건물이 바로 그런 건축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교토타워는 교통의 상징으로 높이는 131m, 전망대는 100m 높이에 위치합니다. 철골 대신 특수 강판으로 만든 원통형 구조로 지진과 태풍에도 안정성이 입증된 건물입니다. 건축물에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의 건축입니다. 지진의 나라 일본에서 교토타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흔적을 찾아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토역에서 가까운 교토국립박물관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산주상겐도 옆에 위치한 교토국립박물관은 도쿄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과 함께 일본의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힙니다. 1897년 5월 제국교토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1952년 교토국립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탐방해보니 가치 있는 거대한 불상들과 수많은 역사적 유물의 규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람은 3층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식 술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대 교토의 유물과 당삼채를 비롯한 외래, 유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는 문화재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연 12회 열리며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은 소지품을 맡기고 관람해야 합니다. 관람 중에 특히 느낀 점은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토국립박물관은 약 12,7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보가 27점, 중요 문화재가 181점에 이릅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박물관의 회화 전시실에서는 일본 고대 및 근대 회화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고 조각과 도자기 전시실도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유물은 자신과 대화하려는 이에게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르놀트 하우저는 예술사의 철학에서 예술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대하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속삭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질문을 던지며 관람했습니다. 그 대답은 저의 지적 감수성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박물관 본관과 정문은 1969년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본관은 특별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메이지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벽돌 건물로 설계자는 나라국립박물관을 설계한 가타야마 토쿠마입니다. 프랑스의 도리아식 건축 양식을 채택했으며 정면에는 인도의 공예신 조각과 그리스풍 장식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건축의 문화적 습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특별전 기간이 아니어서 본관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본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총 20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만여 점 이상의 수장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토국립박물관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옆에 산주상겐도로 향했습니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 블로그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